아이돌 한국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입니다. 콜록콜록 날씨가 꽤 따뜻해졌건만 4월까지 독감이 이어진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개학을 맞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수족구병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손이나 발, 입속에 작은 수포가 생기는 질병으로 주로 어린아이들이 걸리지만 청소년이나 성인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한 번 걸린 적이 있더라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4월은 여러 생명이 움트는 시기지만 우리 몸은 실형과 고난과 역경이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환절기 질환부터 알레르기, 미세먼지 등등등 적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펴고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다 보니 컨디션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봄철 면역력에 따라 1년의 건강 농사가 달라집니다.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어쩌면 오늘을 위한 빌드업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4월 그리고 이 봄 모두 잘 먹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Hello everyone, I'm DJ Jinjin and I'm always worried about 항공이's health. I'm feeling bad 미열이 흐르고 또 어지러지래 There's too much pain 시간 땀이 흘러 몸이 끈끈해 엉망이 될 것만 같은 끔찍한 예감이 들어 귓가에 마지막 경고 같은 이명이 들려 Hold on a sec, oh damn I got a bad feel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바보같이 너 사랑에 빠져 힐끗 눈을 맞추면 I'm very embarrassed 온몸에 퍼지는 virus 난 어떤 숨을 몰아쉬어 쓰러질 때까지 이거 털어놓지 이런 바보같이 I have no plan 시름시름한 참 널 알을 수밖에 Irony 내 마음은 꼭 찌르르 아픈데 입가엔 제멋대로 미묘한 웃음이 흘러 Hold on a sec, oh damn I got a bad feel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바보같이 너 사랑에 빠져 힐끗 눈을 맞추면 I'm very embarrassed 온몸에 퍼지는 virus 난 어떤 숨을 몰아쉬어 쓰러질 때까지 이것처럼 마치 이런 바보같이 안그림을 다 해봐도 이제 더는 무리일걸 완전히 징계뿐이 들어 피할 수가 없어 뜻밖의 사고같이 너 사랑에 빠져 슬슬 다가간 위태로운 virus 심장에 울리는 siren 사나운 숨을 몰아쉬어 쓰러질 때까지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라는 DJ 진진입니다. 우후! 자, 첫 곡은 아이유의 Flu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건강 요정 찐디가 4월을 맞아 면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부터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있지만, 저부터 잘 챙기라는 잔소리를 항상 듣는 저이긴 합니다만, 일단 봄이 오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가 되면 굉장히 비염으로 고생을 합니다. 알러지 반응이 올라와서 거의 코가 막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저희가 네 가족인데 네 가족 진짜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알러지 약 먹으면서 잘 이겨내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개인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저는 일단 굉장히 컨디션이 다운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랄까 무기력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피로감을 일찍 느끼기도 하고 굉장히 피로감을 뭔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확 몰려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다. 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잔병 치레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어요. 사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많이 없긴 합니다만 엄마가 자주 아팠었대요.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유행하는 건 굉장히 빨리 따라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유행을 따라서 해본 다음에 굉장히 힘들구나를 몸소 느끼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장염류의 노로바이러스를 걸렸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열도 나고요. 감기 증상도 나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여러분들도 꼭 굴 먹을 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 4월을 맞이한 지금 면역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첫째,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10%나 내려간다고 하니 봄철 밤낮 일교차에 주의합시다. 이걸 보니까 차가운 음료는 줄여야겠네요. 마치 저의 아아를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 10%더 휴식하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는 특히 10%더 쉬고 10%더 빈둥거리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쉬기, 휴식하기. 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구가 등장했네요. 10%더 빈둥거리는 습관. 이야, 저한테는 너무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봄철 미세먼지 물리치기인데요. 평소 마스크를 쓰고 비타민 C와 E, 셀레늄 등의 항산화 물질을 챙겨 먹는 습관을 기릅시다. 사실 저는 그냥 종합 비타민 먹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거 귀찮아 해가지고. 아무튼 잠깐만 우리 이제 해봐요. 자, 네, EBS 아이돌 한국어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나 반디앤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정신건강까지 챙겨드립니다. 마음 챙기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자, 봄을 맞아 아주 벚꽃 같은 분이 오셨습니다. 멋진 변론으로 의뢰인을 설레게 하는 분이죠. 이영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웰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현입니다. 야호! 야,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진짜 잘 지내고 있었다가 네. 지지난주에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고속도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요? 그것도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와. 그러니까 저는 한국은 정말 치안이 너무 좋아서 이런 일이 진짜 없잖아요. 근데 네. 정말 음주운전 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뒤에서 받고 다른 차도 한번 딱 받으시고 도망을 가시는 거예요. 이야. 그래도 뛰어난 한국의 경찰분들이 네, 5분 만에 잡아주셨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다행이다. 근데 다치신 건 괜찮아요? 저는 많이 다치진 않았고요. 한 2, 3주 정도 좀 다쳐서 쉬고 아이고. 있다가 이게 첫
약간 공식 일정 같은 공식 거예요. 일정. 아, 아이고.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몸은 지금은 괜찮으신 지금은 거죠? 괜찮아요. 뭔가 이렇게 자꾸 프레임이 씌워지는 느낌이에요. 사고 당하셨다고 하니까 괜히 아파 보이고.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오. 제가 올해 1월 달에 다리도 네. 한번 부러졌었거든요. 네. 여러분이 저를 잊고 사는 동안 항공이들이 저를 불러주지 않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나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비디오를 그러니까 왜 바쁘셔가지고. 예? 참고로 여러분 제작진이 안 불러주는 거예요. 댓글 달아주세요. 자, 아무튼 일단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지원쌤의 목소리를 덕분에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재유원 형이 안 그래도 되게 맞아요. 잘 나가는 제자를 둬서 너무 뿌듯해하고 있다가 할 일이 생겼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제 생일이었죠. 3월 15일 날 제가 이거 생방으로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현 변호사님을 통해서 저의 옛 선생님이죠. 재원 쌤을 또 목소리로나마 좀 만나 뵙게 되어가지고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너무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선생님 얼굴이랑 이렇게 막 영상 편지처럼 저한테는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들었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프닝 이제 저희가 얘기했듯이 4월 봄을 맞아서 면역력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평소에 건강 관리는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희가 진짜 맨날 앉아 있잖아요. 네. 앉아 있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일어서서 일하는 책상을 하나 샀어요. 오! 진짜 일어서서 일하는 책상이 있어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올라가요. 이게 네,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서서 약간 타이핑하면서. 야. 근데 그게 되게 좋대요. 그래서 그래서 앉아 있는 것보다. 네, 항공이 분들도 약간 자주 잠깐 봄에는 좀 쉬어주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점심시간에 산책도 좀 하시고 일하다가 사무실에서 잠깐 일어나서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야. 그런 거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앉아있는, 저기 PD님이랑 작가님이 지금 다 일어나가지고. 아니 나가면 안 되지. 일을 하셔야지. 잠깐만. 자, 다들 스트레칭을, 핑계로 밖을 나가고 계십니다. 네, 우리끼리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강해질 변호사님과 함께 활력 넘치게 기백 있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찐디의 흥미진진! 네, 찐디의 흥미진진은 매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국어 표현 등을 재해석하는 코너인데요. 지난 흥미진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저가 안 나오는 거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야. 아니 내가 나와야지. 이야. 여러분 제가 출연료를 받아야지.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 그래도 뭔가 다른 분이 나오더라도 찐디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자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운해라고 작가님이 얘기해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경쟁 대상들입니다. 저 대신 나오는 전문가들은 다 경쟁 대상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지도 않는다. 미워. 질투가 납니다. 자, 아무튼 저번 흥미진진에서는 붕어 대가리, 표준어로 붕어 대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난 4월 7일 복원의 날을 맞아서 이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곡이죠. 비비의 밤양갱에는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고 둘이서 먹다 하나가 쓰러져 버려도 나라는 사람을 몰랐던 넌. 이거 설마 식중독은 아니겠죠? 이런 빌드업을 한다고? 네, 밤양갱을 먹고 질병에 걸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저 4월에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유행할 수 있는 식중독 이야기를 꺼내 보기 위해서 빌드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일단 식중독에 걸려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 진짜 어릴 때부터 막 저희 어머니가 맨날 막 흙바닥에서 뭐 주워 먹고 잘 다닌다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면역이 험하게 자라다 보니까 면역력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저도 식중독에 걸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식중독은 아니고 이제 최근에 굴 먹고 노로바이러스 한번 걸려가지고 어릴 때는 진짜 면역력이 좋았었는데 약간 뭐랄까 뭔가 노로바이러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런 것 저런 것 좀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좀 면역력이 좀 많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노로바이러스도 소송을 할 수 있긴 한데. 진짜요? 그럼요. 아, 이 식중독 사건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 집에서 걸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쵸.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자식한테 막 식중독 걸리고 상한 거 주실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디 식당에서 팔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배송하는 그런 뭐 굴 같은 걸 사 먹거나 그때 네. 걸리는 건데 어. 사실 그러면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식품이 안전하지 않으면 그럼 그 의무를 불완전 이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완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완전 이행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심지어 그때 회식 날이었어요. 회식 그래요? 날이었는데, 열 몇 명 중에 한 7명은 걸린 것 같아요. 10명에 100만 원씩만 받아도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때 회식하신 분들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신기하다. 저는 그럼요. 물론 궁금하긴 했습니다만, 뭔가, 거기가 약간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였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따로 이제 그래요? 항의 전화를 하지는 않았고 이제 사실 좀 고생하긴 했지만 그냥 너무 따뜻하게 또 이렇게 주셨는데 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소송까지는 이러니까 제가 돈을 못 벌죠. 이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변호사들은 힘들다. 한국인의 정 때문에 힘들다. 정은 변호사의 적이다. 이야, 너무 명언인데요? 아니 명언인가? 정은 변호사에겐 적이다. 이야. 정의 때로는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좋네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혹시 식중독 관련 분쟁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좀 유명했던 게 이제 김밥 프랜차이즈에서 김밥이 생각보다 되게 쉽게 상하잖아요. 그렇죠.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그마치 그날 김밥을 막 포장해서 가시고 또 드셨던 분들 중에 276명이 식중독에 걸리셨고 그 중에 한 분은 또 심지어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 본 것 같아요. 네. 그거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 제가 김밥- 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 그러면은 그리고 또 있을까요? 다른 제일 흔한 게 네. 이게 좀 가슴 아픈 건데 유치원 같이 집단 급식해야 되는 데 있죠. 네. 그런 데서 한번 사고 나면 크게 나요. 아. 제 옆방에 있는 변호사님이 하셨던 사건인데 네. 유치원에서 아기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려서 이제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한테는 징역 5년 실형이 선고가 됐다. 진짜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셨던 뭐 그런 사건도 있었죠. 야, 이게 체크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정말,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뭔가, 김밥도 그렇고, 당일에 만들어도 상할 수도 맞아요. 있는 또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조심하고, 뭔가, 만드는 사람도, 그리고 소비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식중독에 걸렸을 때 법적 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를 사실 제가 이제 이 무료로 이제 노하우를 풀어드리자면 무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한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는 무료와 공짜라는 말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For free. For free. 네.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소송이 두 가지죠. 네. 형사 소송이랑 민사 소송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자면 criminal case랑 civil case가 있어요. 토치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민사 소송, 돈 뭐 손해배상 해줘, 돈을 줘 이게 민사거든요. 네. 근데 돈을 달라는 게 민사라면 국가가 벌을 줘. 얘가 잘못했으니까 형벌을 막 감옥에 가둬줘. 이거는 형사예요. 형사. 근데 한국에서 아셔야 될 게 형사 고소장은 국가에서 공짜로 해줍니다. 오. 이게 공짜예요. 오. 민사는 소장 쓰는데 인지 뭐 수수료 뭐 복잡하고 절차도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변호사를 안 쓰면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형사는 쉽단 말이에요. 그냥 경찰서 가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라고 하면은 경찰관 분들이 다 알아서 고소장 접수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형사로 먼저 접수하는 게 유리한데 네. 자, 이 경우에는 방금 찐디가 정말 정확하게 말했듯이 만드는 사람들은 이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실수로 어쨌든 고의든 실수든 간에 네. 잘 못한 거잖아요. 네. 이거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라고 합니다. 너의 음식을 만드는 업무를 하다가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치상, 상해, 즉 막
뭐 식중독 걸리거나 그런 것도 다 상처잖아요. 그쵸, 그쵸, 상해잖아요. 그게 발생했다. 어. 업무상 과실치상죄라는 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럼 그거를 먼저 하시면 이거는 경찰서에서는 공짜니까 아. 요거를 받으시고 그럼 그분이 처벌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처벌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해줘 하면은 민사소송이 되게 쉽죠. 왜냐면 이미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 그쵸, 그쵸. 이 사람이 잘못했더라. 형사소송 판결이 나왔잖아. 그런 식으로 형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형사는 형을 내리는 그쵸. 그거고, 벌을 받는 거. 네, 벌을 죄. 받는 거. 그리고 민사는 어쨌든 뭔가 돈에 관련된. 야, 이거는 사실 공짜 공부 같은 느낌이네요. 네, 여기가 EBS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법률 교육 시간입니다. 좋네요. 사실 아까 이제 공소시효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소시효는 혹시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사건 네네. 후에 얼마나 되는 건가요? 공소시효라는 거는 어떤 죄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절코 없어야겠지. 뭐 사람을 뭐 죽였다. 뭐 이런 엄청 큰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평생 도망 다녀야 되는. 근데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대단히 중한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죄는 아니기 때문에 5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즉 이 과실치상이라는 거는 식중독이 발생한 시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히는 더 복잡한데 그냥 항공인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먹고 상해가 발생한 순간, 그쵸? 아까 내가 업무상 과실치상죄라고 했죠. 그쵸. 치상이 뭐야? 상처에 이르렀다. 상처가 발생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내가 식중독이라는 상처가 발생한 그 시점부터 5년 동안은 내가 언제든 가서 고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5년. 그렇죠. 그리고 오늘 딱 기억할 거 이제 벌을 주는 게 형사. 그렇죠. 그리고 돈을 받는 게 민사. 네, 이 정도만 해도 어디 가서 똑똑한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좋네요. 네. 그리고 발생 후 공소시효는 5년. 대부분 5년입니다. 대부분 5년이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육회를 시켜 먹은 사람들 여럿에게 식중독이 발생을 했습니다. 애초에 인터넷으로 육회를 시켜 먹은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뚜둥 봅시다. 그 인터넷으로 육회를 시켰다. 이 행위 자체는 과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법을 볼 때 일단 피해, 손해가 발생했느냐를 봐요. 자, 손해는 발생했어요. 식중독이 발생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법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누구 잘못이야 라고 따지는 거예요. 법에서는 벌크를 따진다고 하는데 네. 누구 잘못인지 일단 봅시다. 육회를 상하기 쉽게 포장한 잘못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배송이 오래 걸리게 늦게 배송한 사람 잘못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 어쨌든 이 판매자 잘못이겠죠. 근데 구매자의 잘못도 과연 아예 없을까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소송을 많이 해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집단으로 여러분이 시켜 드시는 그런 음식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이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단적으로 말해서 과실이 있는 분들이 있어. 보관의 과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관 조리 과실. 거기다 써 있어요. 냉장 보관해라. 아니다. 냉동 보관해라. 뭐 100도 이상에서 충분히 가열해서 드세요. 그쵸. 그거를 다 걔네들은 표시를 해줬어, 판매자가. 근데 그걸 안 지키고 내 맘대로 막 식탁에 그냥 상온에 하루 동안 방치했다가 그쵸, 먹었어. 그쵸. 그럼 이 사람도 잘못 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과실, 법적으로 과실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식중독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은 너가 육회 보관을 잘못한 과실이 30%야 라고 하면은 과실상계라는 걸 해서 70만 원만 보상을 해줍니다. 나머지 30만 원은 그건 너 잘못 때문이니까 너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됩니다. 약간 블랙박스 몇 대 몇처럼. 맞습니다. 몇 대 몇. 정확합니다. 좋네요. 아무튼 우리 모두 봄이라고 사실 방심하지 말고 이제 저희가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식중독을 막으려면 음식을 상온 보관하는 건 피해야겠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듣고 올게요. 안녕.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때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비슷한 걸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Yeah. 힘들어요. 아름다워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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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봐줘요 나를. 흘려보내지 마요 나를. 사랑해줘요 나를. 놓치지 마요. 여러분은 지금 달디 달고 달고 자, 여러분은 지금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같은 라디오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네, 밤양갱이 아주 질겨서 안 끊어지나 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로 문자나 반디 앱 청취 소감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네, 오늘 약간 찐디가 이제 알러지 때문에 정신이 그러니까요. 없기 때문에 저라도 네. 지금 톤을 한 지금 2옥타브 올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정신을 못 차리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적으로만 만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나이스한 이현 변호사님에게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래 가사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박진영님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혹시 재산권 분쟁이나 주거 침입의 문제는 없었을까요? 자, 일단 먼저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 되려면 어떤 법적 요건이 필요합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다. 너무너무 EBS에서만 할 수 있는 질문이다. 내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쵸. 내 집이 되려면 딱 두 개예요. 그 집을 내 소유로 넘겨주는 행위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이거를 물권행위라고 하는데 여러분 설명하면 지금 5초 만에 다 까먹었을 테니까 이거 다 무시하시고 나머지 하나만 기억하세요. 네. 등기부의 공시가 돼야 돼요. 오. 왜냐면은 우리나라 그 현대 사회라는 게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쵸. 옛날 원시 시대에는 그냥 내가 살고 있으면은 내가 이걸 들고 있으면 이게 내 거지만 그쵸. 나중에는 그걸 다 자기 재산을 다 자기가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놔두고 다니니까 국가에서 그거를 정해줬어요. 커다란 장부에다가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예요. 거기 딱 공시가 돼야 됩니다. 이 집은 찐디 집. 한강뷰. 이야.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러니까요. 한강뷰. 좋네요. 자, 돌아오시고. 언제쯤? 돌아오시고. 네. 잠들었나요, 저? 잠깐 꿈을 꾼 것 같은데. 잠시 지금 대본에서 시선을. 네. 자, 돌아오셔서. 그러면 이제 등기부라고 하면 어쨌든 뭐 전입신고를 하는 그거와는 다른 건가? 계약서에
써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계약서는 저랑 찐디 사이에 주고받은 거고 개인들끼리 네. 국가에다가 등록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최종 장부 그게 바로 등기부입니다. 거기다 딱 등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등기 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쵸. 등기. 어. 그걸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네 집인데 내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월세 혹은 전세죠. 약간 전월세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유명한 사건인데 전세 사기 사건이 네. 거의 지금 작년부터 우리나라 전체를 강타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전세라는 게 이제 그 외국에서 듣는 항공인 분들 이해가 조금 안 될 수 있는데 렌트예요. 집을 빌리는 건데 한국에서는 전세라고 해서 디포짓을 엄청 높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렌트는 별로 안 내고 먼슬리 렌트는 되게 조금 내고 디포짓을 엄청 크게 걸어서 그냥 디포짓만 내고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세라고 합니다. 네네. 자, 근데 전세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찐디 집에 새 들어 살아요. 찐디는 부자니까. 자, 이렇게 제가 찐디 집 방 한 칸에 딱 새 들어 살아요. 그러면 찐디한테 제가 전세금을 보증금을 낼 거 아니에요. 1억 원을 맡겼어. 네. 그럼 제가 나가면 1억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돌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겠죠. 그쵸.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찐디도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집주인도 집을 팔아서 주면 되는 건데 집이 내려가 버리니까 돈을 못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너는 나한테 보증금 돌려줄 능력도 안 되면서 보증금 받아갔다. 이게 뭐다? 한국 형법상 사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전세 사기가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집주인들 한국에서는 전세가 또 일반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가 진짜 저도 한 달에 막 10건씩 맞고 그래요. 자, 전국적으로 한 수만 건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어쨌든 그 가격을 무조건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를 치는 게 사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게 되죠. 야, 전세가 그러면 좀 위험하죠. 약간 전세를 받은 사람도 위험하고 네. 낸 사람도 위험한 케이스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래서 사실 전세라는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 네. 보니까 이거를 전세 제도를 없애고 외국처럼 그냥 월세만 렌트만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좀 나오고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전세 사기도 있는데 네. 좀 악랄한 전세 사기를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 진짜 좀 나쁜 집주인들을 만났을 때 항공이 여러분이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그 월세 내고 들어갔는데 나는 그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집에 저당권을 미리 쳐놓는 경우가 있어요. 집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는 거야, 은행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이 집주인이 돈 안 갚아서 이 저당권이 딱 실행이 경매에 넘어가 버리면 네. 나는 경매에 넘어갔으니까는 쫓겨나고 돈도 못 받아요. 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악랄하게 그 세입자를 딱 받으면서 미리 세입자가 들어오기 직전에 딱 은행에 돈 빌리고 딱 저당권 담보 설정해버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야. 진짜 억울하겠다. 이런 거 진짜 그거는 좀 미리 고지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 사실은 고지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사기를 안 하고. 치는 거죠. 사실. 아. 안전한 집이야. 우리 집 등기 깨끗해. 뭐 담보 잡힌 거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사기를 치는 거죠. 야, 그랬는데 결국에는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그쵸. 딱 전세 그걸 믿고 등기부 깨끗하네? 이러면서 저당권이 아무것도 한국에서 등기부를 떼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항공이 여러분도 등기부 자기 집 등기부는 떼보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거 700원이면 떼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사기당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쵸. 네. 어쨌든 그러면 남의 집도 조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집 주소만 알면 다 떼볼 수 있습니다. 오. 방금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디 전세 들어가려고 할 때 네. 집 빌려서 들어가려고 할 때 그쵸. 미리 떼보세요. 오. 내 집 아니어도 떼볼 수 있어요. 주소만 알면 다 떼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700원. 700원. 아주 좋은 나라네요. 아, 그럼요. 700원에 등기부를 남의 집까지 떼볼 수 있는. 이 좋은 대한민국의 인프라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제가 뭔가 어쨌든 저희는 회사에서 무언가를 해줄 때 보통 하다 보니까 저도 혼자서 무언가를 해보지는 않았고 보통 하더라도 엄마랑 같이 무언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제 저도 어머니가 많이 알고 계시고 뭐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물어봐요. 엄마 이거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차차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 부럽다. 네. 전 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쵸. 변호사라고 세상에 모든 법을 아는 건 아니야. 다 알진 않아요. 그쵸. 우리 법 한 20개 정도 알거든요. 네. 근데 법이 한 500개가 넘는데, 어머니가 이거는 뭐냐 하고 물어보고 전화로 물어보세요. 전화잖아. 그쵸. 그럼 내가 문자면 내가 어디 공부해서 알려드릴 수가 그쵸. 있는데 전화로 5초 만에 답을 해드려야 돼요. 제가 그게 뭐라고 하면 아유 너는 변호사인데 뭘 이렇게 답답하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그쵸.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아무튼, 자, 일단 전월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 그런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사례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대응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자, 오늘 EBS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하는 사기 방지 법률 교육. 야, 여러분 복잡하게 말하면 다 까먹을 거기 때문에 아, 그냥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전세 보증보험 되는지 확인하세요. 제발. 전세 보증보험 가입돼요? 이거 물어보세요 꼭. 자, 전세 보증보험 가입되면은 여러분이 전세금 못 받고 뭐 어떤 일이 생기건 그냥 보험에서 돈을 줘요. 야. 전세 보증보험. 자, 보증보험. 이거 메모. 되시면은 가장 안전하고 요게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등기부를 떼봐야 되는데 네. 자, 등기부 떼볼 때 자, 두 가지만 기억해요. 언제 떼고 어디서 떼느냐. 자, 어디서 떼느냐는 제가 말한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에서 인터넷 등기소라고 치면 나와요. 자, 거기서 700원 내면은 자, 아무리 돈이 없어도 휴대폰 소액 결제해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때 보시고 이 떼는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등기부를 미리 떼보지 마세요. 계약서 쓰는 당일 아침에 떼세요. 우와. 바로 그 순간.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계약하고 그날 전입신고 하러 가잖아요. 주민등록 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은 하루가 걸려요. 다음 날 걸린다고. 근데 저당권은 그 집주인이 나쁜 마음 먹고 담보권 설정하면 바로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마지막 순간에 등기부를 떼봐야 돼요. 바로 현재 지금 등기 상황이 어떤가를 떼봐야 돼서 뭐 계약하실 때 부동산 막 보러 다닐 때 부동산 아저씨가 등기부 깨끗해 보여주는 거 일주일 전 거잖아요. 내가 계약하는 시점 한참 나중이잖아. 그날 아침에 인터넷으로 보세요. 야. 그날 아침. 오케이? 야, 이거는 진짜 너무 감사한 꿀팁이네요. 네, 이렇게 전세보증보험과 당일 아침에 인터넷 등기 확인하기 이 두 개만 잘 챙기셔도 야. 여러분이 사기당할 확률이 거의 한 90%는 감소합니다. 이야, 어쨌든 그분들도 어쨌든 전세 사기를 안 알아보고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방금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주일 전에 등기부 등본을 네, 가지고 이제 받거나 그런 아니면-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럼 무조건 당일 아침에 네, 진짜 뽑아봐라. 마지막 도장 찍는 순간 인터넷을 떼봐야 돼요. 와. 도장 찍는 순간. 야. 네, 그 순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이거 참 세상이 법대로만 돌아가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좋지 않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법대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모두가 법을 잘 지켜서 법을 아무도 안 어기면 저 같은 변호사한테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 힘내시라고 신나는 신곡을 한번 띄워드려야겠습니다. 뱀파이어 위켄드의 클래식 걸 듣고 올게요. Times of war, the educated class knew what to do. In times of peace, their pupils couldn't meet your baby blues. 400 million animals competing for the zoo. It's such a bleak sunrise. All true, all kind, and unnatural. How the crew with time becomes classical. I know that walls fall, shack shake, bricks burn and rise break is clear. Something's gonna change, and when it does,
goes away. A staircase up to nothingness inside your DNA. Well, that's a blue sunrise. Untrue, unkind, and unnatural. How the crew with time becomes classical. I know that wildfire shack shape, respond and vibes break is clear. Something's gonna change, and when it does, which classical remains? Untrue, unkind, and unnatural. How the crew with time becomes classical. I know that wildfire shack shape, respond and vibes break is clear. Something's gonna change, and when it does, which classical remains?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가정식 쇼핑몰 라운드 키친 세븐에서 생일상 반찬 세트,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낮 동안엔 난 마리넷. 그냥 평범한 흔한 소녀지. 하지만 내겐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왜냐면 그건 비밀이야. 전 세계 항공이들 그리고 이한 변호사님을 오구오구 둥가둥가 하기 위해 나타났다. 나는 이날만을 기다렸다고. 저는 전혀 기다리지 않았는데 이 오랜만에 변신에도 정말 적응이 안 되네요. 적응이 안 될 때, 마음이 슬플 때, 누군가에게 서운할 때, 심지어 벅청 자문이 필요할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 맞아, 내가 뭘 해도 이 시간은 끝까지 진행이 되는구나 진짜. Just call our name. 자존감 특공대. 언제나 나를 불러줘. 오랜만에 기가 빨리셨습니다. 진짜 자, 10초 자, 10초 만에. 10초 만에 오늘의 그 신났던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이 된 느낌인데. 근데 저 심지어 네. 그 저희 댄스 선생님 있잖아요. 네. 찐디의 선생님이자 네. 그 선생님 그 속한 학원에서 춤을 좀 배우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 특공대에 맞춰서 안무를 짜주셨어요. 진짜로? 딱 세 음절밖에 없는데 네. 그거 짜주신 거예요? 네. 오. 제가 이 특공대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랬더니 네. 세 음절밖에 안 되면 특공대 이러면 되지 않아? 야. 그래서 정말 그러면 한번 다시 녹화되고 해볼까요? 있는- 싫어요. 싫어. 자, 싫어. 자존감 정말 싫어. 특공대. 너무 싫다 진짜. 야, 터팅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야.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 준비할 거 준비 다 해주시고. 여러분 안무를 짜준 그 정성을 생각해서 예, 야, 특공대를 이렇게 새 음절이지만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현 변호사님 도망가시기 전에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다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찐디. 아스트로의 하나뿐인 팬 아로아 다연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이 요리 쪽이라 학교에서 조리 실습을 하고 있어요. 팀플로요. 근데 저희 반에 빌런이 너무 많아서 실습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좀 해줘 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시킨 일은 하지 않고 결국은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자꾸 훈수 두는 팀원 때문에 고생이에요. 왜 저희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질량 보존의 법칙인 걸까요? 찐디가 위로와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이거 진짜 살면서 많은 일인데 저는 약간 네. 제가 약간 그 서바이벌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아이돌 서바이벌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진짜요? 근데 보면은 조별 미션 막 팀 미션 맞아. 있잖아요. 어때요? 실제로 아이돌 연습생 해보셨으니까. 그쵸. 사실 근데 빌런은 저희 회사는 빌런을 다 잘라버렸어요. 아 진짜요? 네. 빌런이라고 회사에서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럼 어느 순간 없어져 있어요. 헐. 그래서 저희는 맨날 아. 이제 인성 관련 빌런이나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커트를 해냈던 회사긴 합니다. 그쵸 사실은. 네. 근데 이제 팀플이라는 게 어쨌든 학교에서 학생을 자르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사실은. 네. 그거 학교에서는 안 되죠. 학교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회사니까 가능한 거. 예, 팀플을 사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팀플은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해봤다. 뭐 해봤어요? 저는 어쨌든 맞아, 예고니까. 예고니까 저희는 이제 조별 과제 느낌보다는 약간 졸업 작품처럼 아, 이제 저희가 탑10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참 잔인했던 게 그게 뭐예요? 80명이에요. 저희는 실용 무용과이기 때문에 두 반, 40명, 40명에서 두 반이었는데 1등부터 80등까지 등수를 매겨요. 진짜로? 예, 그거 알아요 학생들이? 알죠. 와 너무 잔인하다. 예, 라떼는 그랬습니다. 와 진짜 난 막 70등 이렇게 받으면 나는 진짜 자존감 바닥에 그쵸. 밖에 못 갈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근데 진짜 탑10 그 구조상 1등부터 10등까지 팀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게 해줘요. 물론 너무 잔인하긴 합니다만 부럽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진짜 이를 갈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했는데 그 제도 때문에 실제로 진짜 많이 는 친구가 있었어요. 오 정말 근데 진짜 열심히 했구나. 아무튼 그런 제도가 있어서 어쨌든 그런 아. 팀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자면 사실 빌런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약간 빌런 질량 보존의 법칙 저희가 좀 약간 순화를 한 겁니다만 약간 믿는 편이다 아니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약간 어떻게 생각하는 편이신 것 같으세요? 아 빌런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빌런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빌런입니다. 오, 주위에 맞아요. 빌런이 없으면 내가 빌런이야. 맞아요. 그 얘기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팀에는 빌런이 없는 것 라고 할 뻔 그렇지. 이렇게 되는 팀플 거죠. 할 때 내가 너무 행복하다? 어? 내가 너무 편하다? 왜 내가 편하지? 왜 내가 편하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내가 사연자라면 사실 좀 저는 참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전곡을 찌르시는 편이시죠, 변호사님은? 저는 잘 안 참는 성격이고 애초에 팀플을 안 해요. 아, 저는 팀플 막 수업 있고 그러면은 그냥 손 들고 말을 했어요. 혼자 해도 됩니까? 이걸 했어요. 대박. 너무 신경 쓰이니까. 왜냐하면은 이거는 변호사란 직업 자체도 좀 그런 게 여러분 그래서 로스쿨은 팀플 없는 거 아세요? 로스쿨은 그래서 모든 수업이 팀플이 없어요. 대박. 어차피 애들이 싸우니까. 왜냐면은 싸워야 하니까. 예, 그리고 결국 변호사라는 게 직업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책임을 지는데 다른 애 때문에 내 책임이 그 뭔가 내가 잘못된 결과를 받는 게 너무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일한 예외가 모의 재판 같은 거 대회가 있어요. 근데 수업은 없고 네. 대회만. 수업으로 하면 팀플을 안 하니까 모의 재판 대회 나갈 때는 강제로 팀을
팀플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 그때도 굉장히 다들 서로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 아까 탑10 말씀하셨잖아요. 등수 맞춰서 나가요.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야, 서로 탓하기 싫으니까. 그쵸. 약간 로스쿨은 약간 정글 같은 곳이고 개인의 점수로 다 책임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 팀플을 잘 애초에 싫어합니다, 다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개인이 편할 때 있고 팀이 편할 때 있고 아, 그렇죠. 사실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사회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사연에 나온 것처럼 책임 회피형에게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훈수쟁이들한테 한마디를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책임 회피형한테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해줘요. 음. 저는 어쩔 수 없이 팀플을 하게 될 때 항상 네. 그 얘기를 해줘요. 이 팀플이라는 게 어쨌든 과제고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쵸. 이거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 팀플을 하게 된 거는 그 팀플을 통해서 성장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근데 그쵸. 그 성장이라는 거는 남이 하는 거에 그냥 숟가락 얹고 그냥 따라가는 걸로는 절대 성장할 수 없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자기가 한 어떤 시도나 어떤 행위나 연습에 대해서 공연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 그 책임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책임을 느껴야 성장하거든요. 진짜로 그렇거든요. 근데 그냥 책임을 회피하고 옆에 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맞아요. 그 편한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는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책임 회피형 분들에게는 그게 지금 편할지 몰라도 결코 이 팀플로 인해 네가 얻을 수 있던 것들을 오히려 네가 놓치고 있다라는 말을 저는 항상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게 리더라는 직책이 있다 보니까 아, 맞다. 사실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기도 그쵸. 하고 뭔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로서 무슨 일을 해내야만 진행이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리더니까. 네, 리더니까. 근데 이제 그것들을 진짜 제가 책임을 회피를 해버리면 저희 팀이 피해를 받더라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거를 경험해 보면서 습득한 거지만, 이현 변호사님 말처럼 뭔가 싫어하고 힘든 곳에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제가 맞아. 싫어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 정말 성장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항상 싫어하거나 무섭거나 두려운 곳에 멘탈이 가능하다면 그런 곳에 자주 이제 들어가는 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훈수쟁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전 근데 훈수쟁이들은 좋아해요. 그래요? 이게 저는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는 필요 없어도 그냥 뭐 이렇게 제가 일은 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님들을 꼭 껴놔요. 그리고 훈수를 2개 해요. 왜냐면은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가 최고가 아니잖아요. 제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다른 시각이 필요해요. 그냥 멋있다. 제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분명히. 훈수로 보면 더 잘 보이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냥 와서 그냥 내가 하는 거 보고 참견해줘, 훈수해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고맙죠. 그런 거를 오히려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그리고 그걸 오히려 내 워크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다현님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약간 사실 훈수쟁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감부터 드는데 또 이현 변호사님이 크게 되신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현님에게 마지막 한마디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고통스러워한다는 거는 팀플을 잘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팀플의 의도예요. 그 학교가 원하고 어떤 조직이 원하는 걸 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100%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이 고통은 내가 성장하고 있는 성장통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자,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이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주문을 왜요? 외워드릴 시간입니다. 왜 외우냐고 까먹어 좀. 다현님의 순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약간 상처받고 단단해져라 얍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네. 맞아요. 상처받고 받아야 단단해지지. 받아야 단단해질 수 있기 맞네요. 때문입니다. 자,
요술봉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현아 상처받고 단단해져라. 야! 자, 부끄러워하는 이현 변호사님과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감 남길 때 항상 정신이 없어요. 뭔가 앞에 거를 이제 할 때는, 앞에 진행할 때는 너무 재밌고 뭔가 할 얘기도 네. 많은데, 유술봉 한번 흔들고 나면은 그냥 제 정신이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 이거를 당하면서 매일 제가 EBS를 찾아오는, 제가 왜 이런 게 되는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은데, 네. 이 찐스라이팅을 항상 이렇게 즐겁게 당하고 있는 저와 또 항공이 여러분, 다음에도 이 찐스라이팅 당하러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다현님에게는 화장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수령 주소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빌런 얘기했으니까 빌런 듣고 와야겠죠. 트렌드지의 빌런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빌런들과 싸우는 항공이들아, 매일매일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깨어나는 나의 템포 희미하게 숨을 터 I'm coming to save you 작게볼래 told you 내 손에서 바뀌어버린 판도 꿈을 꾸지 Beyond my limits 새로운 답을 던져 너를 구해 중력 traveler 고개를 들고서 바라봐줘 환상 속에 빼앗긴 널 되찾아 now Yeah, 눈을 뜬 뒤에 날 맞이할 준비를 I get dark and danger 못 막아내 my grow yeah? 널 데리러